977번. 자, 어떤 수열의 합인데 그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 구조인데 자, 상수항이 있다. 그럼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그런 수열의 합인 거지. 자, 그럼 요렇게만 보자. 원래 정상적인 등차 수열은 여기만 이제 성립하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공차를 읽자. 공차는 얘가 공차의 절반이었으니까 여기에 2를 곱하겠지.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 2를 곱하자. 이렇게 두 개 곱해서 공차가 4야. 그런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은 뭐였었어야 됐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 2였었어야 됐었던 거지.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4n의 첫째 항이 1이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는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둘째 항부터 요런 등차 수열을 만족시키지. 그럼 진짜 첫째 항은 어떻게 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진짜 요러한 합을 가지는 그런 수열의 첫째 항은 2인 거지. 자, 이런 수열 AN이 있는데 요런 수열 AN이 있어. 자, 근데 이번에는 수열 AEN이래. 아,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자, 수열 AN 요거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열 AN은 어떻게 되냐? 자, 첫째 항은 2야. 첫째 항은 2. 근데 둘째 항은 여기서부터 대입하면 되지. 2를 대입하면 5가 될 거야. 그리고 공차가 4니까 여기서부터 다 4를 더하면 요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수열인 거야. 자, 근데 AEN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2였어.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E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자, 1을 넣었을 때 A2고 2를 넣었을 때 A4고 그러니까 얘네들 자, 둘째 항, 넷째 항, 여섯째 항을 이제 여기 나열한 게 AEN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5, 13, 그리고 17 다음에 4를 더하면 21 이런 식이 되지. 자, 이런 식이 되는 그런 수열인 거야. 자, 그럼 이런 수열의 공차는 얼마야? 8이 되지. 자, 근데 왜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냐면 요런 A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4야. 그렇다면 요거는 두 칸씩 뛰는 거잖아. 얘가 1, 2, 3, 4 이렇게 되는 A1, A2 이랬다면 요러한 수열은 A2, A4 이런 식일 테니까 요 공차의 딱 2배겠지. 자, 요런 식으로 뜰 테니까 4인 공차에 2배씩 뜰 테니까 공차는 8이다. 978번. 자, 등비수열 AN이 있어. 그런데 그 등비수열 AN인데 그거를 역수 취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N분의 1이라는 수열도 등비수열인가? 자, 우리 이거 등비수열의 비밀에서 했었지? 요게 등비수열이라면 그거에 n제곱한 것도 등비수열이다. 근데 그 n값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얘의 첫째 항과 얘의 첫째 항은 서로 역수관계고 얘의 공비비와 이 수열의 공비도 역수관계인 거지.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보니까 TN이라는 거는 SN 같은 개념인가 봐. 자, 요러한 수열의 합이야. AN분의 1까지의 합이야. 자, 그랬을 때 3항까지 합이 4분의 1이고 6항까지 합이 1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요런 AN분의 1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때 공비를 R이라고 하면 T3은 1항부터 3항까지 합이야. 그게 4분의 1이라는 거지. 자, 그럼 T6이라는 거는 1인데 4항부터 6항까지 합은 그럼 어떻게 돼? 1항부터 6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3항까지 합을 빼면 4항부터 6항까지 합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1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이 될 거야.
요거는 4분의 3이 된다. 자, 그럼 얘와 얘의 관계를 알아보자. 요거는 사실은 항 3개야. 요것도 항 3개지. 그럼 여기 첫째 항이 A고, 자, 둘째 항은 AR이고, 셋째 항은 AR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첫째 항이 AR의 세제곱, 넷째 항은 AR의 4제곱, AR의 다섯째 항, 그리고 여섯째 항은 AR의 5제곱, 이렇게 될 거지. 자, 그렇다면, 요것들의 합이 T3이야. 이것들의 합이 4항부터 6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요거는 A가 아니라 R 세제곱으로만 묶을까? R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T1부터 3까지의 합이랑 T4부터 6항까지 합은 정확하게 곱하기 R의 세제곱을 하는 형태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곱하기 R의 세제곱이야. 나중에 되면 이 항은 3개고 이 항이 3개야. 첫째 항까지만 비교를 해. 첫째 항은 A고 AR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R 세제곱으로 묶으면 이게 똑같겠다. 그래서 R 세제곱 곱한 거만큼 차이가 나지. 자, 근데 여기 진짜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 여기서 여기는 곱하기 몇이 한 거야? 몇을 한 거야? 여기서 곱하기 3을 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R의 세제곱은 3이다. 요런 결론이 나왔어. 자, 근데 T9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T9를 구하기 전에 T7항부터 9항까지 합을 알아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7, 8, 9 항이 3개야. 여기 항이 3개야. 여기 첫째 항은 AR의 세제곱이야.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자 A7 제7항은 어떻게 돼? AR의 6제곱이지. 그럼 얘도 정확하게 모든 항이 R의 세제곱 이 곱해진 형태니까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곱하기 R의 세제곱을 묶으면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근데 R의 세제곱이 뭐랬어? 3이야. 그럼 여기서 3을 곱하면 4분의 9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답은 T9란 말이야. T9는 뭐야? 1항부터 9항까지 합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9에서 답은 4분의 13이 되겠네. 979번 등비수열에 대해서 요러한 수열도 등비수열일 거야. 등비수열에 3을 곱해. 걔도 등비수열이지. 자, 근데 등비수열 요거 얘가 AN과 AN 플러스 1은 무슨 차이야? 그냥 얘의 첫째 항이 얘의 둘째 항이 얘의 첫째 항이 되고 얘의 넷째 항이 얘의 얘의 셋째 항이 되고 뭐 그런 차이니까 등비수열이 될 거야. 자, 등비수열 2개를 뺐어. 그래도 등비수열이 되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냐면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여기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해볼게. 자, 그럼 AN 일반항은 어떻게 돼?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3 곱하기 AN은 어떻게 돼? 여기다가 3배를 하는 거니까 3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고,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는 거잖아. 자, 그럼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그 2개를 뭐 해? 빼래. 이렇게 2개를 빼면 3an-a의 플러스 1은 자, 요거를 묶어줄 건데 공통인수가 a고 자, 요거를 어떻게 할까? 요거를 여기다가 빼기 1 한 다음에 곱하기 r 이렇게 하면은 되겠나? 자, 그러면 얘는 r-1 플러스 1이니까 아까 r의 n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자, 여기서 여기 뺄 건데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거를 묶은 다음에 빼자. 공통으로 이만큼이 들어있지. 걔로 묶은 다음에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3-r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런 수열의 일반항이 요거라니까 그런 수열의 공비는 R이야. 공비는 R. 자, 그럼 첫째 항은 뭘까? 여기다 1을 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공비는 R이고
첫째 항은 1을 대입하면 자, 요렇게 대입하면 얘는 1이지? 아래 0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첫째 항은 뭐가 돼? a 곱하기 3-r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그런 수열의 첫째 항이 1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r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a는 6, 3, 18이니까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a와 공비 r을 구했어. 자, 그럼 an이라는 수열에 요 a 값 첫째 항은 3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지.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자. 일반항 3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a2를 구하래. 그러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둘째 항은 뭐 9가 되겠지. 아니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해도 되고 요 마이너스 9네 마이너스 9. 자, 이번에는 원리 합계 유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 원리 합계가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거든. 우리가 저금을 하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자가 붙잖아. 그럼 나중에 그 돈을 찾았을 때 내가 100만 원을 저금을 했다고 100만 원을 찾는 게 아니라 뭐 101만 원이 되든지 102만 3천 원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돈이 조금 이자가 붙은 금액이 합해져서 돈을 찾게 될 거지. 자, 그래서 이율이 5%다? 요즘에는 뭐 이런 세상은 아니지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얼마를 나중에 찾게 될지 그거를 계산하는 건데 아직은 금융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너희들 나이에는 그래서 원금, 이자, 이율, 복리 이런 용어 자체만으로도 생소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되게 식이 간단하게 만들어져. 자, 편견을 일단 버리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그냥 요 글만 딱 읽고 식 하나 딱 나오고 그냥 계산하면 끝나거든. 그렇게 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근데 왜 얘가 이런 식이 나오는지가 원리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설명을 좀 길게 해볼게. 자, 어떻게 되냐면 매년 초에 자, 이 초에 이제 넣기 시작하냐 말에 넣기 시작하냐 요것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1년 초야. 자, 그러면 1년 말이 되겠지. 1년 말 그리고 2년 말 이런 식이 돼서 10년 말에 돈을 찾을 거야. 자, 그러면 매년 초에 여기 100만 원을 적립해.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1년이 지났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연이율 5% 이자가 붙어.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100만 원에서 붙었어. 5%가 요렇게 계산하라 했지? 그럼 얘는 뭐야? 100 곱하기 1.05 이렇게 되겠지. 자, 100 곱하기 1.05. 그런데 이것도 별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항상 주어져. 그래서 나중에 얘도 그냥 힌트가 될 수 있거든. 자, 그랬어. 근데 그 돈이 또 1년이 지나. 그러면 여기 이게 또 원금이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원금 취급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또 붙었어. 5%가. 그러면 요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졌다. 요렇게 생각해도 되지. 자, 그러면 느낌상 1년 말이 되면 요거의 1제곱, 2년 말이 되면 이거의 2제곱 되니까 10년 말에는 100 곱하기 1.05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돈을 매년 초에 넣는다 그랬으니까 2년 초에도 또 넣을 거야. 근데 2년 초를 또 따로 이렇게 1년 말 뒤에 2년 초 이렇게 넣지 말고 1년 말과 2년 초는 한 끗 차이 아니야? 사실은 1초 차이야. 1초. 12월 31일 이랑 1월 1일 1초 차이잖아.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자. 여기에 자 1년 말 2년 초 자 그때에 100만 원을 또 적립했다고 보면
자, 요렇게면은 또 1년이 지난 거지. 그럼 100 곱하기 1.05 이렇게 이자가 붙을 거야. 아, 그러면 얘는 요 두 번째 해에 넣었던 100만 원은 맨 마지막에 그 100만 원의 이율이 1.05의 9제곱 이렇게 돼서 요만큼의 금액으로 불어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2년 말 여기 또 100 곱하기 1.05 아니지. 자, 2년 말에 100만 원을 또 저금을 해. 그럼 거기서 이제 1년이 지났어. 그럼 1.05가 곱해진 금액이 되는 거지. 그렇게 더 늘어나는 거지. 그렇다면 얘도 어떤 원리겠어? 10년 말이 되면 100 곱하기 1.05의 8제곱 이렇게 금액이 늘어날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9년 말이 있겠지. 9년 말. 9년 말은 10년 초라고 할 수 있어. 그치? 9년 말에 마지막으로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 그러면 그 100만 원이 또 1년이 지나겠지. 9년 말에서 10년 말은 1년 사이잖아. 사실 9년 말에 넣는 게 아니라 10년 초에 넣기는 하지만 한 끗 차이니까 9년 말에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보자. 그럼 걔는 1년이 지났으니까 100 곱하기 1.05의 1제곱 이렇게 이런 금액이 될 거야.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자, 그래서 나중에 찾게 되는 금액은 이렇게 다 더한 금액을 찾게 될 텐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따다닥 더하기 얘. 그러면 요거는 이 항과 요 항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어? 곱하기 1.05가 되는 그런 등비수열의 합이랑 똑같네. 아, 그래서 적금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이다. 요렇게 판단이 됐어. 자, 그러면 첫째 항이 뭐야? 첫째 항이 얘야. 제일 작은 걸 첫째 항이라고 두자. 그럼 그 첫째 항이라는 거는 매년 초에 입금을 하니까 10년 초에 입금을 한 게 10년 초에 100만 원을 넣은 게 10년 말에 그러니까 첫째 항은 100만 원을 1년 묵혀서 요렇게 금액이 된 게 이제 첫째 항이 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요 초가 왜 중요하냐면 매년 말에 100만 원을 적금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 그러면 매년 말에 100만 원을 적금한 애는 걔는 이율이 안 붙어. 그냥 100만 원을 적금하고 100만 원을 그냥 찾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에 차이가 있어. 매년 초에 입금을 하냐, 말에 입금을 하냐. 그리고 얘는 항의 개수가 뭐야?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항의 개수는 10개야. 그래서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 10제곱 이런 게 나오거든.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해볼게. 요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돼? 자, 등비수열의 합은 R-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거기에 첫째 항 이런 공식이지. 그래서 첫째 항에 100 곱하기 1.05의 1제곱 그리고 R은 1.05지. 그거에 이제 몇 개월이야? 이게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지. 10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율은 R 값은 자 공비는 1.05고 거기에 마이너스 1 요거를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그림을 계속 그리지 않고 바로 초구나 이율이 이거구나 100만 원씩 적립하구나 10년 말에 원리합계구나 10년이구나 이것만 딱딱딱 하고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파악했어. 자, 그리고 바로 이 식을 쓸 수 있다. 자, 글식을 쓸 수 있어. 그럼 다시 해볼게. 자, 요거를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식이 도출되는지 한번 해볼게. 자, 요거는 이제 답이니까 요렇게 해놓고 자, 원리합계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이건 배웠어. 이제 시작할게. 매년 초 그러면 10년 초에 마지막으로 100만 원 넣은 게 10년 말에 이율이 붙을 테니까 그래서 첫째 항이 뭐지? 100 곱하기 그리고 이율이 0.5%니까 1 더하기 0.05 그래서 1.0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공비는 뭐야?
매년 1.05씩 곱해갈 테니까 1.05 이렇게 돼. 자, 그게 뭐야? 항의 개수가 10년이니까 10. 그럼 이걸로 식을 세우자. 자, 첫째 항 10 곱하기 1.05 그리고 R이 1.05고 그거에 10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R이 1.05야. 거기 빼기 1.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볼게. 자,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100 곱하기 1.05는 105가 되지. 자, 곱하기 그리고 요런 거는 보통 주어져. 자, 그러면 1.62에서 1을 빼면 0.6 이렇게 되고 1.05에서 1을 빼면 0.05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공 2개 뒤로 가고 얘도 공 2개 뒤로 가고 자, 그러면 요렇게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5로 나누자. 5, 20, 5, 1은 5. 그럼 21 곱하기 60만 하면 돼. 그러면 2, 6, 12, 60. 그래서 1260 단위는 만원이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981번부터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해볼게. 자, 철수는 연이율 10%, 1년마다 복리로, 그 단리는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자, 복리로 매년 초 이런 거 파악하고 10만 원씩 적립을 한대. 자, 그럼 철수 먼저 시작하자. 철수는 초에 적립을 시작했어. 자, 근데 2018년부터 적립을 해서 자, 27년 말에 요거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겠다. 2018년 초부터 해서 2027년 말이래. 그럼 얘가 몇 년일까? 생각 안 해도 돼. 10년일 거야. 근데 진짜 맞는지 해볼게. 자, 매년 초에 적금을 했어. 그러면 2027년 초에도 10만 원을 적금하겠지. 그래서 첫째 항이 뭐가 돼? 10 곱하기 1 더하기 0.1이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철수의 첫째 항은 10 곱하기 1.1 이렇게 돼. 자, 그리고 2027년에 이 초에 마지막으로 적금을 했잖아. 근데 18년 초에 적금을 시작하고 2027년 초에 마지막으로 넣었어. 이게 몇 년이야? 10년이지, 10년. 그래서 항의 개수는 10개. 그리고 이제 공비는 1.1. 요렇게 해서 식을 세워볼게. 자, 첫째 항 10 곱하기 1.1에 R은 1.1 거기에 10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R 마이너스 1 됐지? 얘가 철수가 이제 2027년 말에 받을 원리 합계야. 자, 그 다음에 영위를 해볼게. 연이율 6%. 자, 1년마다 복리로 2018년 말에 15만 원씩 적립을 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7년 말에도 15만 원 넣겠지. 근데 그 15만 원은 이율이 붙지 않아. 그래서 영희의 첫째 항은 15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n은 11고 요것도 별로 생각 안 해줘도 돼. 자, 그리고 공비는 뭐야? 공비는 연이율 6%니까 1 더하기 100분의 6 1.06 이렇게 되지. 1.06 얘가 공비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영희의 원리 합계를 계산해 볼게. 첫째 항에다가 1.06에 10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1.06 마이너스 1 요게 영희야. 영희의 원리 합계. 그럼 진짜 계산은 뭐 이제 해볼 수 있지. 계산을 해보면 철수는 176 단위는 만원, 영희는 200 단위는 만원.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원리 합계 차액이라고 했으니까 200에서 176을 빼면 답은 24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982번 연이율 1% 매월 초. 자, A1. 그래서 1년 후에 1년 후면은 지금 매월마다 적립을 하는 거니까 1년 후면 뭐가 돼? 12개월이 되지. 12개월 후. 자, 그래서 총 100만 원을 100만 원을 만든대.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이렇게 할게. 매월 초에 적립을 시작해. 그러면 12월 초에도 적립을 시작하겠지. 근데 걔가 12월 말에 어떻게 돼? 얘가 A1 적금을 했으면 A 곱하기 1.01 이렇게 되지. 연이율 1%니까. 그래서 첫째 항, 아이고, 왜 A가 똑같으니까. 첫째 항이라고 해볼게. 첫째 항. 첫째 항,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그 첫째 항은 A 곱하기 1.0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공비는 어떻게 돼? 1.01이 되고 항의 개수는 12.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해보면 첫째 항 A 곱하기 1.01에 1.01에 10제곱, 12제곱, 12제곱. 내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게 얘가 이제 10이라고 해도 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1.01에 10제곱이 안 주어지고 12제곱이 주어졌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리고 1.01 마이너스 1 요거를 계산했어. 그랬더니 그 원리 합계가 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0만 원. 자, 그러면 단위를 맞춰야겠다. 자, 얘는 A1이야. 얘 A1이야. 그러면 얘도 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원으로 맞춰줘야지. 요거 조금 조심해야겠다. 그럼 이제 소수점을 잘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일단 1.01에서 1을 빼면 0.01 이렇게 되고 자, 요만큼이 1.13이야. 1.13. 거기에 1을 빼면 0.13 이렇게 되겠지? 자, 곱하기 0.13. 그리고 여기 분모의 공 2개 뒤로 보내고 여기도 공 2개 뒤로 보내고 자, 그러면 얘는 1이니까 분모가 1이니까 이렇게 지워줄 수 있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공 2개를 뒤로 보내. 자, 공 2개를 뒤로 보내면 여기도 공 2개를 뒤로 보내. 그럼 얘는 1, 0, 0, 0, 0, 0, 0인데 0이 2개 더 붙겠지. 요렇게 돼서 요렇게 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A는 자, 101 곱하기 13이 뭐야? 자, 3, 0, 3, 1, 1, 0, 1 되니까 1, 3, 1, 3 이렇게 됐지? 자, 1, 3, 1, 3분의 1, 0, 0, 0, 0, 0, 0, 0 요거 이거 나누기 할 수 있지? 그러면 답이 7616 1.4623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굳이 다 할 필요 없고 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76200 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답은 5번. 그리고 원리합계 문제에서 연금, 할부, 대출 뭐 이런 류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아직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세가 드시면 퇴직을 하실 거잖아. 그럼 퇴직을 하실 때 선택할 수가 있어. 한 번에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건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연금이 1억이야. 그러면 1억을 한꺼번에 받을 건지 100한 달에 500만 원씩 몇 개월에 걸쳐서 쪼개서 받을 건지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 자, 이게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할게. 1000만 원을 10개월, 10년, 10년에 걸쳐서 이제 나눠 가질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할 건데 그러면 너희 같으면 뭐를 선택을 하겠어? 1억을 한 번에 받고 이거를 은행에만 넣어놔도 나는 10년 후에 1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잖아. 근데 1000만 원을 10년에 나눠서 받으면 처음에 1000만 원 받았던 것만 이율이 10년짜리 이율이 붙을 거야. 매년 다 은행에 다 저금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시불로 받는 사람이 그 대부분이 아니라 100% 1억을 한꺼번에 받겠지.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한꺼번에 받을 때는 9천만 원, 9천만 원을 준대. 이러면 이제 좀 고민스럽지 않아? 자, 그러면 이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원금이든 할부든 대출이든 이 원리가 뭐냐면 한 번에 받거나 한 번에 금액을 내거나 이거랑 나눠서 금액을 받는 거랑 어쨌든 10년 후에 됐을 때는 금액이 똑같아야 되거든? 이거를 맞춰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한꺼번에 받는 게 A1이야. 그리고 쪼개서 받는 게 스몰 A1이야. 이랬을 때 한꺼번에 A1을 받아. 한꺼번에 A1을 받는 거를 이제 저금을 해. 10년 동안 저금을 해. 10년 동안 이제 예금을 드는 거지. 사실 예금은 한 번 돈을 넣어놓고 10년 후에 돈 찾으러 은행을 가. 그러니까 은행을 2번 가는 거야. 처음에 돈을 맡길 때 가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 가고. 근데 적금이라는 거는 적립하는 거잖아. 자, 첫째 달, 두 번째 달, 셋째 달 매달 은행에 가서 돈을 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달은 돈을 찾으러 가는 거고. 자, 이런 차이인데 A1을 10년 동안 예금을 해. 그리고 연이율이 10%라고 해볼게. 그러면 10년 후에 이 A1은 어떻게 돼? A1 곱하기 1.1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A1, 스몰 A1으로 쪼개서 받았어. 그러면 이 스몰 A1은 나중에 A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되지만 마지막에 10년 때 A1 넣은 거는 A 곱하기 1.1 요렇게 될 거잖아. 자, 그래서 요 값들의 합이 뭐야? 등비 수열의 합이었지. 자, 첫째 항이 얘고 공비가 1.1이고 그리고 항의 개수 10개고. 자, 그러면 1.1 마이너스 1분의 맞지? 첫째 항 A 곱하기 1.1 그리고 자, 공비 1.1에 자, 1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거야. 그래서 최종 얘를 10년 동안 넣은 금액이랑 A1을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적금을 해서 총 10년 후에 이제 원리 합계랑 같은 게 같으려면 요 A1이나 A1 둘 중에 하나가 주어졌을 거야. 자, 1억을 이런 식으로 쪼개 받는다면 매달 얼마씩을 받아야 이 원리 합계가 똑같을까? 그래서 연금이나 할부나 대출이나 계산은 뭐냐면 자, 이렇게 예금을 했을 때랑 적금을 했을 때랑 이제 같아야 된다. 그래서 라지 A 곱하기 1.1의 10제곱이랑 적금을 했을 때 1.1-1에 적금을 하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첫째 항 A 곱하기 1.1에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 이 원리로 구하면 돼. 요 둘 중에 하나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활용 그리고 등비 수열의 활용 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보자. 983번 자, 요렇게 두 직선이 있어. 자, 기울기가 A고 기울기가 1이고 뭐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위에 점 하나에서 여기 위에 점 하나. 근데 그거는 x좌표가 같아. 자, 그런 선분들을 14개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대. 같은 간격으로. 그래서 가장 짧은 선분이 3이고 가장 긴 선분이 42이고 14개 선분의 길이 합이니까 얘는 어떤 수열이 될까? 이게 일정한 이제 간격으로 있대. 그럼 한번 해볼게. 일단 요 하나의 선분의 길이는 여기의 y좌표에서 얘의 y좌표를 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뭐 k라고 한다면 y좌표가 어떻게 돼? a의 k-1 이건데 거기서 k 요거를 빼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돼? k로 묶으면 a-1에 k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 k 자리가 자, 얘가 들어가. 자, m이 들어가.
자, 그리고 3이 들어가. 뭐 2가 들어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자, 요 K 자리는 변수야. 그리고 요거는 지금 고정된 값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K에 관한 1차식 구조니까 요 길이 일반항이 K에 관한 1차식 구조야. 무슨 수열일까? 얘가 등차 수열이겠다. 아, 그러면 그 14개 선분이 일정한 길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 길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 가장 짧은 게 3이고 이제 14개의 선분이야. 그 마지막 14번째 선분은 41에 선분의 길이가. 그리고 나는 이건 등차 수열이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등차 수열 14개의 합 S14를 구해볼게. 자, 그럼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 나와 있고 마지막 항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자. 그럼 뭐 더 계산할 게 없지. 그럼 얘는 7이고 요거는 45고 그래서 답은 315 요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84번 A가 수직이고 자, 직각의 수선의 발 직각이네. 그럼 여기서 되게 많은 식이 나오잖아. 일단은 피타고라스 요거 하나, 여기서 피타고라스 하나, 여기서 피타고라스 하나. 그리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자, 그리고 넓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다. 자, 직각의 수선의 발, 직각. 여기서 되게 많은 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자, 그리고 여기 하나의 빗변이 아니지. 요 길이가 5래. 그리고 이 길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아,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럼 가운데를 A라고 하고 짧은 거를 A-D, 긴 거를 A 플러스 D 이렇게 미지수 세 개를 설정하자.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A, D 두 개니까 최소한 두 개의 식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떤 식을 구할까? 일단은 5가 들어간 피타고라스 뭐 요거는 모르니까 피타고라스 하나 나올 수 있겠고 자 그리고 5를 제외하고 얘와 얘만으로 이루어진 식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 볼게. 먼저 닮은 비를 이용한 식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요거 해보면 a 플러스 t의 제곱은 a 마이너스 t 곱하기 요렇게 길이는 2a-a지 2a-t 요렇게.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한 식 자 피타고라스 a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2a-t의 제곱이다. 요렇게 두 식을 연립을 해볼게.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식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 여기 a의 제곱이고 여긴 2a의 제곱이야. a의 제곱을 넘기면 a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2ad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2ad, 마이너스 3ad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5ad 이렇게 되지. 는 5ad. 자, 그 다음에 이쪽에 d제곱 이렇게 해서 d제곱은 사라질 거지. 자, 그럼 a가 0은 아닐 거잖아.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면 a는 5d 이렇게 ad 관계식이 나온다. 그거를 이쪽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a 자리에 5d를 넣어. 그럼 6d의 제곱이지. 36 d제곱 더하기 25는 a 자리 여기에 5d를 넣으면 얘가 10d야. 10d에서 d를 빼면 9d야. 9d의 제곱은 81d제곱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얘를 이항을 해보면 81에서 36을 빼면 45 이렇게 되나? 45 d제곱은 25 이렇게 돼서 d제곱은 45분의 25야. 자 d는 뿔마 루트 45분의 25인데 d가 양수일 테니까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자 3 루트 5분의 5 이렇게 되지. 분모에 유리화를 하면 얘는 3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공 D를 구했어. D가 3분의 루트 5고 자 A 값은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다가 3분의 루트 5를 대입을 해보면 A 값은 3분의 5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최종 선분 BC의 길이는 2A-T인데 걔는 3분의 10 루트 5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 자, 그럼 얘는 3분의 9 루트 5니까 3 루트 5가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활용이라고는 나왔지만 얘가 등차다 등비다 사실은 문제상으로는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항상 파악을 해야 돼. 자,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래. 자, 그리고 자, 좌표 평면에 AN의 좌표. 그러니까 N자리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2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럴 때 X좌표가 1, 2, 3, 4 이렇게 변할 때 그때 Y좌표도 변하겠지? 자, 그런데 이런 AN이라는 수열의 등비수열이니까 요거의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볼게. AN은 어떻게 돼?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래서 AN의 좌표는 n,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요렇게 점의 좌표를 지정할 수 있지. 자, 그때 BN의 좌표는 뭐야? n, 0. 아, 그러면 얘는 x좌표가 같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x좌표가 n일 때 bn은 여기고 an은 여기가 될 거야. 이해했어? 자, 그리고 또 삼각형 요점 그리고 bn 플러스 1이라는 좌표가 하나 더 필요하네. bn 플러스 1은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넣으니까 요거 컴마 0 요렇게 되겠지. 아, 그래서 요 삼각형을 이제 예상을 해보면 요렇게 여기서 n 그러면 여기 bn의 좌표가 n, 0이고 거기서 하나 차이나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높이가 같은 x 좌표니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날 거고 그때 an의 좌표는 여기 n,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근데 여기 요 지수가 홀수가 되면 얘는 요쪽에 생기고 요렇게 삼각형이 생기고 지수가 짝수면 양수기가 요렇게 삼각형이 생기겠다. 자, 그래서 이제 S1이라는 거는 n자리에 1을 넣어. n자리에 1을 넣어. n자리 다 1을 넣어. 자, 그런 삼각형의 넓이. 자, S3라는 거는 n자리에 3을 넣어. 아, 근데 여기 1을 넣으면 얘가 1일 거고 여기다 3을 넣으면 얘가 제곱일 테니까 어차피 양수겠다.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5를 넣어도 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2의 짝수 제곱은 항상 양수지. 자, 그래서 요걸 절대값 개념이니까 요거를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넓이의 합을 구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SL을 먼저 구해볼게. n이 뭐가 넣든지 간에 만등인식 SL을 구해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요 길이는 1이야. 그치? 그리고 이 높이는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2분의 1이라는 거는 또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3 곱하기 2의 n-2제곱 이렇게 해도 되겠나? 자, 그럴 때 이제 S1은 어떻게 돼? S1은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S3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3을 넣으면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다. 3 곱하기 2. 그리고 S5는 어떻게 돼? 여기다 5를 넣으면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3 곱하기 2의 자, 5를 넣으면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7을 넣으면 3 곱하기 2의 5제곱, 그 다음에 9를 넣으면 3 곱하기 2의 7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요것들을 합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얘도 등비 수열을 이루고 왜냐하면 얘랑 얘의 차이
자, 일단 얘랑 얘의 차이는 뭐야?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 곱하기 4잖아. 얘도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도 곱하기 2의 제곱 하면은 얘가 되는 거지. 아,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근데 그 등비수열은 공차가 2인 거지. 공비가 2인 거지. 자, 이런 등비수열의 이제 공비가 2인데 사실은 얘는 한 칸 건너뛰고니까 그거의 제곱인 4야, 4. 자, 어쨌든 몇 개 안 되니까 한 5개를 이제 일렬로 나열을 해보니까 공비가 4가 되고 첫째 항이 2분의 3이 되는 그런 등비수열의 합이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 R-1에 R에 지금 항의 개수 5개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첫째 항 2분의 3이니까 곱하기 2분의 3. 요거를 계산하면 자, 요렇게는 3이야. 이게 약분이 되지? 그럼 2분의 4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986번. 길이가 2루트 3인 원이 있대.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일 때 요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소리지? 자, 그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이 겹치는 부분. 아, 요 정삼각형 하나, 정삼각형 하나.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이 얘지? 겹치는 부분이 정육각형이 되도록 이런 모양의 이제 도형을 그렸대. 그래서 그런 도형, 요런 뾰족뾰족 요런 도형 있지? 이 도형 S1이라고 했을 때 이 원에 또 내접하는 원을 그린데 요렇게. 자, 그래서 거기서 또 정삼각형 그리고 자, 거기 내접하는 그 별 모양의 또 S2라고 해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무한 반복을 시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0번째 그 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규칙이 있을 거야. 하나, 두 개를 정확하게 해보고 규칙을 발견해서 10번째를 구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해석을 해볼게.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정육각형이라고 했지. 요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로 나눌 수가 있어. 요렇게 하면 정삼각형 6개가 되지.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의 정삼각형과 이 정삼각형은 똑같아. 합동이야. 자, 근데 요 하나의 정삼각형과 요 하나의 정삼각형에 요 두 개의 높이의 합이 2루트 3이잖아. 그럼 요 하나의 높이가 루트 3이라는 소리지? 아, 그러면 요만큼 정삼각형 하나를 분석을 해볼게. 자, 높이가 일단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는 1, 2 이렇게 들어가겠지. 왜? 여기가 60도고 30도니까. 아, 그러면 요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2 곱하기 높이 루트 3 하면은 루트 3이 되네. 자, 요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루트 3이야. 그런데 요 별 모양에는 그러한 정삼각형이 몇 개 들어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6개. 그럼 12개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S1의 넓이는 12 루트 3 요렇게 되겠지. S2도 구하려고 봤더니 S2는 여기 안에 원을 그려서 별을 만들 거잖아. 이렇게 별을. 그렇다면 요 높이와 이 높이. 자, 요 정삼각형과 요 정삼각형이 무슨 닮음일 것 같아. 그치? 요 S1과 S2도 닮음일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도 여기 요렇게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이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요거는 절반이니까 루트 3이라는 거 알고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절반 요 길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렇다면 요 정삼각형의 12배가 S1인데 마찬가지로 요런 정삼각형 12배가 S2일 텐데 요 정삼각형과 이 정삼각형은 자, 루트 3
대 2분의 루트 3이야. 그게 뭐야? 높이의 비야. 높이의 비. 높이의 비는 닮음의 비지. 1차원이야. 1차원. 자,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정삼각형이 높이의 비가 루트 3 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은 그 닮음의 비는 2 대 1이라고 할 수 있지. 얘가 기준이 되는 정삼각형의 닮음의 비야. 자, 그러면 그 정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 제곱이니까 4 대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그거의 12배 한 거랑 얘의 12배는 정확하게 요 넓이와 요 넓이도 4 대 1이 되는 거지. 4 대 1. 아, 그래서 S2는 뭐가 될까? S2는 자, 여기서 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3 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루겠다. 무슨 말이냐면 S1이 12 루트 3이야. 근데 요 넓이의 비가 4 대 1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S2 3 루트 3이 나오는 원리잖아. 자, 그러면 S3도 얘 넓이의 비가 4 대 1일 테니까 여기서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3 루트 3 얘가 S3가 될 거야. 아, 그랬을 때 S10을 구하라 이랬으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다. 자, SN은 요거 합이 아니야. 합이 아니야. A1, A2, A3 이런 거야.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자,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나는 S10을 구하고자 하니까 그냥 정리하지 말고 S10을 바로 구하자. 12라는 거는 3, 4, 12 거기에 루트 3 곱하고 자 4분의 1의 9제곱이지. 그럼 4의 9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나?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나누면 4의 8제곱분의 3 루트 3이 되는데 답은 분모가 2의 몇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2의 2제곱의 8제곱이니까 2, 8의 16의 3 루트 3.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